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메나텍 브런치 PD 양승현입니다. 오늘 강남에 물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의지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시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를 오늘 처음 뵙는 분들 혹시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저도 처음 봬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메나텍을 언제 만났지, 이제 이 강의장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 강의장에 언제 처음 와봤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25살 때 제가 여기를 처음 왔더라고요. 강사님이 제가 20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30대가 됐어요. 벌써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25에 메나텍을 만나서 제 인생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메나텍을 만나기 전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25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셨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열심히 이제 하시다가 법무사 사무실이 좀 운영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인천에서 이제 천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천안에서 오신 분 계시죠? 예, 제가 그 동네 잘 알아요. 오랫동안 있었어요. 계획이 없었지만. 그래서 그 사무실이 갈수록 사실 잘 됐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었겠죠. 근데 그 사무실이 갈수록 이제 운영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둘이 같이 살다가 나중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는 고시원에서 살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직원들이 참 말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숨 쉬는 게 바쁘게, 숨 쉬는 것조차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생각,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힘들다라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삶이 좀 팍팍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이제 주말마다 친구들이 이제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나와 놀자. 그러면 저는 친구 만나서 25에 사실 친구 만나 술 한잔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쓰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급여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삶이 참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는데 메나텍을 만나면서 제가 삶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여기에서 10년, 20년 지난 내 모습은 참 희망적이겠다. 그때는 참 내가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는 게 좋았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만났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이 강의장 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사업을 먼저 만나시고 저한테 처음 메나텍 정보를 전달해 주셨을 때는 제가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정보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내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기회가 왔다.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저도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그렇듯이 다단계라는 편견이 있었고요. 우리 엄마가 어디 나쁜 단체에 소속이 돼서 소위 말해서 망하는 지름길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요. 이 안에서 제가 봤던 저희 어머니는 변화되는 모습을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막 이렇게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안 읽던 책을 읽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지 않았던 곳을 가기 시작하고 성공한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고 막 집에서 이제 TV나 그 CD나 테이프 이런 것들을 막 듣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저렇게 하면 성공 못하는 게 이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년 반이 지난 어느 시점에 저희 어머니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드레스를 예쁘게 차려입고 PD 인증식을 하는 사진이었는데요. 저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다단계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다단계에서는요. 평범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정말 말을 잘하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고요. 인맥이 많은 사람들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고요. 타고난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는 가정에 충실하신 분이었고요.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인맥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는데요. 그런 분 이 안에 성공했다? 제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1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메나텍을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저희 집은 길거리에 나앉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메나텍을 선택하시고 저희 집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메나텍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참 평화로워지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는데, 그 저희 가정의 평화를 준 메나텍, 이 메나텍이 어떤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이번 시간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 경영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요, 자신의 두 아버지를 책에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한 아버지는요, 본인의 친아버지예요. 그죠? 그래서 본인의 친아버지고 훗날 이 아버지는 가난한 아빠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아버지는요, 친구의 아버지예요. 이분은 훗날 부자 아빠라고 불리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 정답이에요. 사실 집에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우리 자녀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 저도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직장인들의 왕이 되는 교육 방식을 우리는 지금도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 역시 그랬어요. 로버트 기요사키 아버지 역시 박사이고 대학 교수이시지만 너무 이제 훌륭한 삶을 사셨지만 이분은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훗날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식에게 뭘 남겨주셨어요? 빚과 밀린 세금을 남겨주셨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 친구의 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해.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의 사업을 해. 너만을 위한 사업을 해.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눈을 키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본이 나를 위하는 방법을 배워라 라고 가르쳤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훗날 이 친구의 아버지는요, 하와이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뭘 남겨주셨어요? 수백만 달러가 넘는 굉장히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에 속하시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죠. 나는 과연 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저에게도 두 분의 아버지가 계세요. 한 분은 친정아버지고요. 한 분은 여기 계신 시아버지예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이제 방금 소개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특히나 저희 친정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평생 봐왔기 때문에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남은 건 빚밖에 없더라라는 거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는요, 법원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법무사를 개업해서 돈도 많이 버셨었어요. 평생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죠. 반면에 저희 시아버지는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8남매 중에 막내로 굉장히 가난한 집에 사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너무 많은 실전 경험을 쌓으셨어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친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도 대학을 나오시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실전 경험을 쌓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 경험 뒤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정지만 사장님하고 수박을 먹고 있었는데 수박 장사를 하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박 장사를 하고 깨달으신 게 있대. 뭘 깨달았을까요? 다음부터는 무겁고 싼 건 팔지 말아야겠다.
그게 이제 경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륜을 왜 무시할 수 없는 거냐면 그 연륜에는 항상 경험이 묻어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면 그 안에 경험과 노하우와 깨달음이 이제 얻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굉장히 값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쌓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굉장히 놀라워요. 직구경을 하고 있다가 옛날에 집진 얘기를 막 해주셔요. 고기를 막 먹고 있으면 소 키운 얘기 막 하시고요. 밥 먹고 있으면 막 농사진 얘기 하시고요. 연수원 매점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안 해보신 일이 뭐예요? 그렇게 수많은 노하우들이 쌓여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 저분이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시아버지는 이 안에서 막대한 자산을 쌓으셨어요. 매달 써도 다음 달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것도 그냥 돈이 아니라 한 달에 1억씩 굉장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자산이 매달 굴러 들어오는 그런 자산을 이 안에서 구축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차이가 뭘까? 수입에 집중을 한 것과 자산에 집중한 것.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내가 집중을 하느냐. 똑같은 일을 해도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만 하시는 분들, 열심히가 한심히가 10명 모이면 뭐라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입이 아닌 자산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가난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자산을 이해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차이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에 사람들이 왜 미치는 거예요? 거기서 매달 내가 세를 주면 돈이 나와요. 그죠? 그게 돈을 불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 매달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빚을 내서 건물을 샀어요. 세를 주려고. 근데 세가 안 나가고 왜 도대체 계속 대출금 이자만 나가요? 그럼 그건 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끌어안고 이게 내 자산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평생 가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굉장히 많이 풀어주면서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산이라는 건 여러분 부자들이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돈을 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산을 구축을 하라는 거야. 그 책에서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에 모든 직업들을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대요.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 여기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일을 하셨던 지금도 몸담고 계시는 영역이에요. 전 세계 95% 인구들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 현금의 5%를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지금 내 소속이 어디인가? 저도 여기였어요. 자,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어디 있느냐? 진짜 부자들은 여기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 5% 인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95%의 현금을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뭘까라는 거죠. 자, 보시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공적인 비사부면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참여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자리에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부자들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안 계신다고 삼성이 돌아가지 않잖아. 안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 대기업의 회장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오너들이 안 계신다 그래서 그 기업이 망하나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엔 이미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레이크록이 맥도날드 햄버거 있잖아요. 햄버거를 만드는 방법을 시스템화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에 37,000여 곳이 넘는 그 수많은 맥도날드 체인점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부자들의 비밀이 바로 이 시스템이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정지만 사장님 강의하실 때 맥도날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 궁금한 거예요. 맥도날드에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이 올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하루 평균 방문객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6천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맥도날드를 방문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루에 10,000원씩만 써도 맥도날드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걸까? 10,000원씩만 쓰면 얼마를 벌어요? 6천억을 벌어요. 하루에. 6천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햄버거 장인이야. 제가 진짜 맛있는 햄버거를요 만들어서 파는 기술도 있어요. 영업을 끝내주게 했어요. 하루에 저 혼자 그렇게 햄버거를 파는 것과 맥도날드와 비교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장사와 사업의 차이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에는 3가지 종류가 있대요. 이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이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맥도날드나 그런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와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를 개발하시면 돼요. 그 쉬운 일이에요, 사실? 쉽지 않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기존의 시스템을 사는 거예요. 그 김승우 회장님 아시죠? 김승우 회장님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락 체인을 작년에 매각하셨더라고요. 얼마에 매각됐는지 아세요? 8천억에 매각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산 거예요. 전 세계에 3,800여 개가 넘는 그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는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이 그만큼 가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돈으로 사면 돼, 시스템을. 근데 그것도 안 돼. 저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일부가 되는 거. 활용을 해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라. 그게 바로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분면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 스승을 찾는다. 거기 가기 위해서 스승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가맹점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죠. 마지막, 3번째 뭐래요? 뭐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뭐래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막 여기 와서 비전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막 주변에 가서 옆집 언니부터 시작해가 전화 다 돌리잖아요. 언니, 내가 여기 갔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야. 사장님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모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그 정신 차려. 너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여기 지금 남편이 반대하시는데 와서 앉아 계시는 분 계세요. 남편도 이렇게 반대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알잖아요.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미국 본사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메나테크 본사에 방문을 했을 때 그 강연을 초청 강연 스피커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예요. 동기부여 성공 강의학의 이제 최고로 꼽히는 그런 명강사시죠.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정지만 사장님이 이제 추천을 하셔가지고 직접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강의를 실제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심플하대요. 너무 쉽대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래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뭘 해요? 내가 1년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10가지를 적으래요. 사장님들 목표가 다 있으시죠? 사장님들 이루고 싶은 꿈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1년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10가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재 진행형으로 적으래요. 제가 여기다 그래서 제 거 적어놨어요. 1번. 나는 48kg다. 제가 48kg가 목표거든요. 그 보면 이제 나는 48kg. 제가 이번에 48kg가 될 거예요. 그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거예요. 2번. 나는 지금 벤틀리를 타고 있다. 저 차에 별로 관심 없어요. 잘 몰라요.
3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쓰는 거예요. 3번, 나는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다. 4번, 나는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10가지의 목표를 적어요. 그리고 나서 리스트에 있는 목표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중에 딱 한 가지를 24시간 안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목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가 메나테크였어요. 저는 메나테크를 이 안에서 성공하면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이룰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한 가지는 메나테크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 초반할 때 저는 저를 굉장히 많이 포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밖에 나간 그런 분들 많이 뵀거든요. 저는 돈 별로 안 중요해요. 아유, 돈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아. 그냥 제품만 먹을게.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만나시지 않아요? 그 돈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업이니까 돈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 초창기에는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스스로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소아 난치 예방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회적 기업가 뭐 온갖 수식어는 다 갖다 붙였어요. 막 생명을 살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 사업 왜 시작했냐면 저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당연히 사람 살리는 것도 좋고요. 가치도 좋아요. 아이들 돕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제가 돈이 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이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족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나 스스로를 포장하는 거. 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왜? 내 현실을 직시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지금 내 현실을 너무 빠듯하게 다 알면 나를 너무 적나라하게 마주하면 내가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딱 외면해버려요.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메나테크 비즈니스의 시작은 어디서 오냐고 생각을 하냐면 내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진짜 나는 별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노후 준비가 웬 말이에요. 지금 나는 내 현실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료냐면요. 국민연금연구원이 이제 연구를 했대요. 2년마다 계속 연구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하냐면 부부가 평균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계속해서 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005년만 해도 부부 적정 기준 노후 생활비는요 150만 원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 150만 원이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상승한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 150 똑같은 150이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지금 거의 300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300만 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앞으로 내가 우리 남편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하시잖아요. 한 달에 한 400, 500 정도만 있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400, 500이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엔 400, 500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이요. 지금 277만 원이지만 10년 뒤에는 400만 원이 되고요. 20년 뒤에는 6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수치예요. 앞으로 이 이상 훨씬 더 어쩌면 너무 많이 가격이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으면 노후 준비에 대한 심각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내 모습,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지금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5세 기준으로 10년 후 65세가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없이 쭉 35년을 더 산다는 가정하에 얼마가 필요하면 앞으로 17억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17억 모아놓으셨어요? 17억 정도는 다 있잖아요. 통장에. 그죠? 그럼 여기 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마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 관점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앞으로의 내 미래가 어떨 것이다. 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눈 한번 감으시고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똑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이 산다라고 하면 나는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의 갭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야말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미친 짓이라는 게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그게 바로 미친 짓이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도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 때 내년 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사는 게 좀 나아지겠지.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좀 경기가 좀 나아지겠죠. 좋아지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더 나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방송에 보니까 이 슈퍼모델 한혜진 씨 아시죠? 이분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래요. 근데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참 제 맘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심지어는 내가 생각했던 가만 고객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게 쉽지 않아. 인생에 내 맘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몸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희 집에 저희 집사람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그 중국 부호처럼 생겼어요. 이건 이제 다이어트 하기 전 모습이에요. 중국 부호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되게 건실하게 생겼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듬직하고 좋은데 이제 뭐가 걱정이 되냐면 건강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새까매지기 시작하고요. 막 굴러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도 그렇지만 사실 건강이 어느 순간부터 나빠지기 시작을 해서 병원에 갔는데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때 어디 병원이었죠? 어디서 원장님이 쫓아내셨대요. 그 어디 병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쫓겨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쫓겨났대요. 혈압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데 혈압이 190이 넘는데요. 그래서 수액을 못 놔준다고 기다렸다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인도 그때 좀 느꼈나 봐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하도 다이어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 신랑이 이제 이랬어요. 저희 신랑이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다이어트를 이번엔 한번 해야 되겠다. 때마침 그때 뭐가 있었냐면 트레이스 마스터 챌린지 시즌 17이 이제 시작이 될 때였어요. 그래서 기왕 다이어트 하는 거 챌린지로 한번 보여줘라 이야기를 했죠. 근데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여기 많은 분들 지금 전 시즌 다 도전하셨잖아요. 그죠? 19시즌 도전하신 분들은 어떠셨어요? 처음처럼 그렇게 막 잘 되던가요? 다이어트가?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죠?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 사람의 습관이 바뀌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굳게 먹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품도 이제 먹기 시작하고 했지만 함께 옆에서 띄워준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병삼 사장님 굉장히 감사해요. 저희 신랑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대요. 저도 안 해주는 격려를 제가 집에서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맨날 구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이제 저는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밖에 나가면 이분은 항상 옆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최고라고, 이렇게 이 몸으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이제 그렇게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이제 운동을 막 하기 시작해.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평소에 안 먹던 제품을 막 먹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할 때 이 모습이었는데 중반부 가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점점 이제 모습이 변화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저는 뭘 봤냐면 이 트레이스를 하면서 항상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저희 신랑이. 어쩔 때는 제가 집에 이제 미팅 끝나고 미팅 조금 일찍 끝나서 낮에 들어가면 낮에 막 자고 있어요. 집에서.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게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인간의 의지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거인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바디를 쟀는데 점수가 몇 점이에요? 68점. 그리고 인바디 한번 보실래요? 완벽한 C자형이죠. 체중이 얼마면 120에 육박했어요. 119kg. 비포는 제가 1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골격근이 43kg.
골격근은 그나마 많아요. 왜냐하면 체중이 있으니까. 체지방량이요 42kg. 와, 42kg. 몸에 42kg가 지방인 거예요. 게다가 진짜 놀란 건 내장 지방이요 195. 혈압이랑 똑같아요. 이거 비례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195 내장 지방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와, 오빠 내가 관리한 고객 중에 자기가 정말 손에 꼽혀. 근데 마지막에 애프터 인바디를 재는데 인바디가 어떻게 나왔냐면 점수가 90점이 나왔어요. 이 커브가 바뀐 거 보이세요, 여러분? C자에서 D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체지방이요 42kg에서 반이 날라갔어요. 21.2kg가 됐어요. 체지방률이 35.4%였는데 21.4%가 됐고요. 더 대박인 건 내장 지방이 195였는데 99가 됐죠. 와, 7주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트루헬스 하셔야 돼요. 트루헬스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누구세요? 그래서 이렇게 외모가 바뀌었다. 이 배 한번 보세요. 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장 지방 때문에 나왔던 배가 이렇게 쑥 들어가고 나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승을 했어요. 팀 우승을. 진짜 우승이 목표였고 팀 이름이 무조건 우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승을 했어요. 같이 페이스메이커로 뛰어진 이 두 분은 이분은 사업 때문에 시작을 하신 거고요. 저는 이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친구가 21살이거든요. 21살에 저를 만나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눈도 못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약간 대인 기피증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안 잰다는 거예요. 어머, 트루헬스 해야 되는데 인바디를 안 잰다는 거 쑥스러워서. 그래서 꼭 재야 된다고 설득을 했더니 일주일 새에 살을 빼가지고 비포 인바디를 재러 왔어요. 그냥 쟀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세 자리였는데 99.2kg로 쟀어요. 살을 일주일 만에 빼갖고 왔더라고요. 비포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정말 제 고객 중에 손가락 안에 꼽아요.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지요. 정말 어린 친구 중에 이런 친구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트루헬스를 무려 3시즌 연속으로 달렸어요. 17시즌에 저희 신랑이랑 같이 시작을 해서 팀 우승을 운으로 했어요. 팀 우승을. 지방간이 있어서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를 악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도전할 때는 10.2%가 빠졌어요. 체지방률이. 세 번째 또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엄마가 막 말려요. 야, 너 그러다 몸 상해. 아니래. 자기 할 때 해야 된대. 그리고 나서 이번에 8.6%를 뺐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마지막 인바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이게 비포고요. 애프터예요. 기가 막히죠. 체중이 28kg 정도 감량이 됐는데 이게 잘못 썼어요. 체지방만 30.5kg가 빠져나갔어요. 애가 하나 빠져나갔고요. 체지방률이 3시즌 통틀어서 22.7%가 빠지게 됐어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트루헬스예요.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너무 꽃다운 나이에 정말 이것도 중간에 찍은 사진이에요. 내일 만나면 더 예쁜 사진을 찍을 텐데 정말 많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옷 색깔도 완전 달라졌죠. 이런 옷만 입다가 이제는 밝은 옷을 입는 친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트루헬스의 힘이구나. 저는 이게 시즌을 함께 뛰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단순하게 다이어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지금 사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다이어트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주변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계속 소개를 해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몸을 저렇게 바꿔서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거기에 덤으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트루헬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이어트 시장 전문가들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뚱뚱한 사람들만 살을 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관리를 스펙으로 생각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되고 이 트렌드가 지속되는 한 사람들의 니즈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지금 여기 너무 날씬한 분들 많이 계시죠?
너무 날씬한 분들 누가 있어요? 어성지 사장님, 뭐 이용란 사장님, 뭐 저분들 다이어트 목숨 걸고 해요. 저렇게 날씬한데도.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은 뚱뚱한 사람들만의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지금 다이어트가 사지에 깔렸어요. 너무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다이어트를 해요. 가성비를 따지면서 그냥 저렴한 다이어트를 해요. 가성비를 따지면 비싸더라도 그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다이어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격이 저렴한 다이어트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다이어트는 7주 하고서는 끝나버리면 어때요? 요요가 옵니다. 왜? 내가 이전의 식습관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식이 조절이 필수예요. 다이어트 시에 뭐가 이제 고충이 되냐면 식단 어떻게 짜지?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고충이거든요. 근데 식단을 줄이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대부분 뭐 드세요? 샐러드 막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양을 줄인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이 안에 영양소가 없는데 칼로리도 줄여버려. 영양소도 같이 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영양 결핍의 문제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트레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양소 얘기를 잠깐 하면 같은 땅에서 똑같은 과일을 계속해서 경작을 해요. 모든 농산물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경작을 하면 땅 속에 있는 영양소 자체가 그냥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님들 많이 만나면 좋은 거 막 이제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좋은 거 뭐 먹냐고 하잖아요. 밭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먹는데요. 밭에서 키운 그 농작물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안에 영양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 차원에서 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걸 권장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자체에 영양소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먹어야 하는 영양소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배우셨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5대 영양소 다 배우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비타민, 미네랄 중에 미네랄의 종류만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철분 하나를 섭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될까? 예전엔 사과 2알만 먹으면 됐는데요. 현재는 사과를 13개를 먹어야 철분 하나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 5대 영양소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사실은 영양 부족 사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할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영양소 중에서도 중요한 영양소가 있대요. 다이어트를 할 때. 그게 바로 섬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르르면 다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섬모라는 게 달려있대요. 안테나라는 게 이렇게 달려있는데 특히나 뇌 신경세포에 달려있는 이 안테나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영양이 부족해서 이 안테나를 제대로 못 만들어줘.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차이가 나요. 이게 짧아지면 뭐가 된대요? 비만 세포가 되더라. 그래서 비만쥐가 된다고 실험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다이어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거다. 영양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섬모, 글리칸이라는 영양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포라고 말씀드렸어요. 뇌 신경세포에만 섬모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몸에 있는 세포에는 섬모라는 게 달려있어요.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에 문제가 있어요? 간 세포를 들여다봐서 우리가 조직 검사한다고 하잖아요. 조직을 떼서 그 안에 있는 세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 돌기체에 이 섬모에 이상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섬모에 이상이 생기면 그게 바로 염증이 되고 그게 바로 질병으로 이어지더라라고 이미 전문가들이 이론적으로 다 밝혀놨어요. 근데 메나테크는 너무 대단한 게 뭐예요? 이 섬모를 근본적으로 형성해주는 영양소를 전 세계 독점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아이템이에요, 사장님들. 그래서 이걸 아이템으로 우리는 활용만 하면 된다.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활용하는 거. 메나테크에서 이렇게 질 좋은 영양소를 이미 만들어놨어요. 저희는 이걸 그냥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되는 거죠.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몸에 이게 세포예요. 세포가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이렇게 다 펌프가
펌프가 있대요. 이 펌프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 안에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펌프래요. 근데 이 펌프가 있는 곳엔 항상 뭐가 있느냐? 섬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안 좋은 것들을 이 펌프를 통해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섬모가 없어. 그럼 다이어트를 할 때 독소가 어디로 나가요? 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섬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효과가 빨리빨리 안 나온다. 뭘 늘리시면 되느냐? 이 섬모의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내 섬모가 지금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 글리칸이라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우리 몸속에서 안 좋은 성분들이 혈액을 통해서 간에서 해독이 돼서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기까지의 도움을 주는 그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다이어트 저 한다고 했는데 제품을 이만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와, 뭘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뭘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그런데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게 하나하나 다 안 들어가면 해독이라는 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다 빠져버리면 여기서 뭐 하나라도 비워지면 내 몸에 지방이 제대로 배출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와서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영양소, 내가 식단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시 발생될 수 있는 영양소가 부족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트레이스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할 건데 여기서 다이어트의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혼자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나한테 꾸준하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시스템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스템도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열리는 마스터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마스터 챌린지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 시즌이죠. 이제 그 19시즌 이전에 18시즌에 결과를 만드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이분은 지금 여기 계세요. 이분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몇 살로 보이세요? 몇 살로 보이세요, 이분이? 처음 봤을 때 저는 제 또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50이 넘었더라고요. 50이 넘었는데요. 이런데 군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17시즌에 저희 신랑이랑 같이 도전을 해서 10%를 감량을 하셨어요. 도대체 뺄 게 어디 있는데 10%가 감량이 됐냐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시즌에 또 도전해가지고 8.5%를 또 뺐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내고 나니까 아들이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엄마가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같이 18시즌에 다이어트에 도전을 해서 두 분이 동시 우승을 했어요. 퍼펙트 바디의 여자부, 남자부. 그래서 개인 우승을 해서 역대 시즌 최초로 엄마와 아들이 우승을 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고 이렇게 화보를 촬영을 해주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아레나 화보라는 데 나가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아들과 함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트레이스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분 이거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계세요. 저 대단하신 분들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딱 봐도 보통이 아니어 보여요. 딱 봐도 보통 아니어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사업하려고 이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단순히 20시즌을 도전할 때 8% 감량해서 한 세트 받아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 어차피 살을 뺄 건데 나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의 안전한 자산을 구축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걸 평생 쓸 수 있는 사업의 자료로 남겨봐야 되겠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설렁설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팀을 이뤄서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이분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요분이에요. 이분이 요분이에요. 이분 처음 MET 왔을 때 모습이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팀을 이뤄서 했더니 저는 트레이스를 통해서 팀워크 이렇게 다져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어요. 그 역대 시즌 최다 체지방 감량 팀으로 저는 한동안 이 팀의 기록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스를 통해서 이분들의 모습도 바뀌었지만
비즈니스의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 스토리는 마지막 시간에 스토리를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을 구축할 최고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즌을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트루에스가 다이어트 대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차피 1, 2, 3등 안에 못 들어간대. 근데 저희는 그런 대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누가 세우는 거냐?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이번 시즌에 도전해서 4%를 감량하겠다. 나는 이번 시즌에 5%를 감량하겠다. 7%를 감량하겠다. 이 목표는 누가 세우냐면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만큼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시고 결과를 만드시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가치가 있죠. 그런데 회사에서 인정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7% 이상 감량하면 여기에 내가 구매한 패키지 하나가 그대로 더 와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좀 더 나아가서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 우승한 분들 아까 화보 보여드렸죠. 그리고 상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팀전 우승을 한번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야 이거 팀도전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900만 원이 넘는 상품을 받았어요. 1인당 300만 원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상품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요.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면역력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언가 제품 하나는 꾸준히 먹어야 하는 시대인데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기왕이면 내가 면역력도 조절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날씬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이런 예쁜 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선택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게 자산으로 이어진다면 내가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회사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자동 주문이라는 혜택이에요. 내가 기왕 먹을 거면 혜택을 받으면서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25만 원 정도를 먹겠다. 아니면 가족이 다 먹을 거니까 50만 원 정도를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주문을 자동 주문을 걸어 놓으시면 회사에서는 3개월 단위로 선물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38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한테 혜택으로 돌아오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먹고 좋아. 야 이거 진짜 좋다.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누구한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재구매 의사가 있을 정도로 제품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제품들을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야 그거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실 분들 OSP라는 제품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화장품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저희 화장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 하실 분들 클린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하면 한 끼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녁 한 끼만 이걸로 바꿔봐. 한 달만 먹어도 어때요? 당연히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걸 제가 권해보는 거죠. 몇 명한테? 시작은 한 4명 정도한테 권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4명 정도 권했을 때 처음에는 마켓컬리처럼 나한테 2, 3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다른 데선 이 돈도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는 막 사업이라 그러니까 한 200, 2,000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액션을 하시면 그만큼 더 이상의 소득을 받아가실 수 있는 게 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고요. 야 이거 진짜 좋네. 이분들이 더 흥분을 했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같이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내려가면서 한 4단계 정도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안전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한 따박따박. 이번 달에 다 써도 다음 달에 어때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안정적인 자산으로 나에게 굉장히 든든한 그런 미래의 노후 자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메나테크에 와서 성공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돈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돈 잘 벌면 저는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메나테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건강 사업이잖아요. 근데 돈은 너무 많은데 건강을 잃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내 건강만 돌려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건강이라는 건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건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메나테크에서 이렇게 건강관리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날씬해지셨지만 이 메나테크라는 울타리를 나가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시고요. 여기를 나가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여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은 여기서 계속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몸을 저희는 그게 일이잖아요. 저희가 몸을 관리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한 해 한 해 갈수록 모습이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깔이 달라요. 소위 말해서 이게 혈색을 저희 때깔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 때깔 좋아졌다.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이 안에 계신 리더 사장님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치만 사장, 김창선 사장 보면서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의 자유예요. 돈 있고 건강한데요. 시간 없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은요. 시간의 자유가 있어요. 이 두 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본인의 시간을 여기 쓰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 안 계시고 다른 데 계셔도 돈이 안 들어올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자산의 위력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이가 먹어서 저 나이 때쯤이 되면 나는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저한테 엄마 같대요. 누구는 또 저한테 언니 같대요. 그리고 이게 나이랑 상관없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분들의 인생을 돕고 그분들의 비즈니스를 돕고 하면서 이게 정말 끈끈한 그런 우정이 생기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성공을 하니까 메나테크에서 정말 많은 보상을 해줬어요. 정말 많은 보상을 해줘요. 제가 초등학교 때 100일장 기사 이후로 이렇게 기사에 나본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보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회사에서는 이런 보상을 해주더라라는 거고요. 또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만큼 완벽한 비즈니스는 없어요. 완벽한 일은 없어요. 제가 앞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저를 바꾼 거예요. 이 일이. 제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메나텍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다. 메나텍을 하면 저는 매일 느끼거든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굳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을 살리는 영양소를 통해서 살리는 미션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만 드셔도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꿈이 있었거든요. 나는 진짜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좋은 부모라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자녀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을 읽다 보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꿈은 그냥 꿔지는 게 아니래요. 꿈에는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을 하자. 그거 아세요? MET 처음 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꿈이 뭐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스폰서 사장님들이. 그러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본 게 없으면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저희 정지만 사장님 차를 사셨는데요. 제가 차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운전도 못해요. 근데 그 차를 타니까 막 차가 사고 싶은 거예요. 막 차가 로봇처럼 생겼어요. 뒤에 막 이렇게 화면이 내려오고 막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데 제가 그 차를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 게 있어야 꿈도 꾸는 거죠. 그죠? 좋은데 살아봐야 그런데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경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 아닐까? 근데 그런 경험의 종합 선물 세트가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메나테크에서는 정말 최고의 보상으로 여행을 보내줘요. 저희 아이는 6개월 때부터 저희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온갖 여행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 아이의 세계가 넓어진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첫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준이는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애가 고학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도 빠르고 모든 것들이 다 빠르대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도 빠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메나텍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절대로 해줄 수 없는 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죠. 자, 보통의 사람들은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직업을 선택한대요. 그리고 그 직업이 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좀 다르대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을 한대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걸 먼저 디자인을 하고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쉬운가 어려운가,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지? 난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 꿈꾸는 그런 미래가 있으실 겁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옳은 선택은 기회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이런 하루에 옳은 선택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나텍을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회로 활용하시고 도전하셔서 올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이루는 그런 기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